100만 불짜리 습관. 목표를 시각화하라. 당신이 의식세계에서 무의식세계로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당신의 비전과 정신적 이미지다. 이미 목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비전을 명확하고 긍정적이고 신나는 그림으로 그려라. 의식세계에서 정신적인 이미지를 만들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을 활성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또 인력의 법칙을 가동시키고 당신의 창조성을 자극하며 당신이 그린 정신적 그림이 외부 세계에서 실현되도록 당신을 이끈다.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갈망하는 성과를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 잠재의식을 조절하고 자기 이미지와 외부 세계의 성과를 결정짓는다. 이 중 최고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머릿속 이미지를 결합하는 것이다. 이미 현실화한 것처럼 원하는 바와 목표에 대해 흥미진진한 정신적 그림을 그려라.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당신을 더 낙관적으로 만들고 더 힘이 나도록 해주며 실망의 늪에서 보다 빨리 빠져나오게 해준다. 그리고 당신을 하루 종일 전진하게 한다. 벽을 뚫는 대화법. 사실 재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그는 자신이 더 원하는 것, 즉 아내 사라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멀어지고 있었다. 그가 거만하고 똑똑한 척하는 바보 같은 존재가 되기를 제쳐두고 사랑하며 관대한 존재가 되기로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사라의 파트너가 되어 우리가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함께 탐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방비 상태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 대신 가브리엘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합리화가 가능한 재활용 쓰레기를 적합한 쓰레기통에 넣기라는 사소하고 안전한 게임에 몰두한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살다 보면 누구나 도전적인 순간들에 직면한다. 내게는 고교 시절의 사고가 그랬다. 그 일은 내 삶에 중대한 교훈을 주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조금씩 시도한 아주 작은 일들이 나를 바꾸었다.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이라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나가면 정말로 놀랄만한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불행을 겪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생은 대개 습관으로 결정되곤 한다. 모두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믿기지 않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날부터 전미대학 대표 선수에 선출될 때까지 단 한순간도 극적인 전환점이란 없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전환점이었다. 자잘한 승리들과 사소한 돌파구들이 모여서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내가 진일보하게 된 단 한 가지 방법이자 내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후 내 사업을 시작하고 이 책을 쓰기까지도 내 전략은 한결같았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 다른 동물의 경험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오늘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게 더 쉽다. 지금은 도움받을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공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하라. 독서를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라. 그러면 계속 내달릴 수 있는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저런 강좌를 들을 시간이 없고 그럴 의사가 없다 해도 상관없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다루는 CD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도 있다. 컴퓨터를 통해 대학을 다닐 수도 있지만 집론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귀담아 들어라. 배운 것들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라. 배운 것들이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라. 코뿔 소들이여 돌진하라. 5초의 법칙. 물론 지금은 자신감이 넘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 성인이 된 후 줄곧 깊은 불안감에 시달렸던 겉모습만 외향적인 사람이었다. 내 자신감은 일상생활 속 용기 있는 행동을 오랫동안 연습해서 쌓아온 일종의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25년 이상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첫 딸 소이어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걸린 탓에 출산 후 2개월 정도는 아기와 단둘이 둘 수 없을 정도였다. 공황 발작을 다스리기 위해 우울증 치료제를 거의 20년째 복용하고 있다. 머릿속 복잡한 생각 때문에 겪는 괴로움은 상당했고 때론 두렵기까지 했다. 처음 5초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나는 행동을 바꾸기 위해 이 법칙을 이용했다. 5초의 법칙은 기적 같은 효과를 낳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일이 몸에 배이면서 자신감도 점점 커졌다. 하지만 불안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내면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았다. 불안감이 솟구쳐 올라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사는 법을 터득하는 데 집중했다. 미라클 모닝. 책임은 누구의 탓과는 완전히 다르다. 탓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결정하는 반면 책임은 누가 무언가를 개선시키는데 얼마나 열성을 다하는지 결정한다. 내가 당한 사고를 다시 떠올려보자. 술에 취한 운전자 탓에 사고가 났지만 내 삶을 개선시켜야 할 책임은 내게 있다. 그 책임은 나를 둘러싼 상황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일은 당신과 내가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다. 바로 오늘부터. Great. 내가 가장 흥미를 느낀 것은 문화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였다. 적절한 상황 하에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속한 집단의 규범과 가치는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 집단의 규범과 가치는 내면화되고 우리와 늘 함께한다. 그 집단의 일처리 방식과 이유는 점차 내가 일하는 방식과 이유가 된다. 정체성은 우리의 모든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릿과는 특별한 연관이 있다. Grit, 즉 투지를 발휘해야 할지 말지 판단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 예컨대 한 번 더 일어설 것인가? 이 무덥고 지치는 여름날에 끝까지 계속할 것인가? 혼자라면 5km만 뛰었을 거리를 팀원들과 함께 8km까지 뛸 것인가의 결정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우리의 정체성에 의해 좌우될 때가 많다. 대체로 우리의 열정과 끈기는 여러 방안의 득실에 대한 냉정하고 계산적인 분석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규정한 모습이 우리 힘의 원천이 된다.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플래너를 사용하라. 가장 먼저 필요한 시간 관리 도구는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조직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 시간 계획 시스템이다. 고리로 된 수첩이건 전자식이건 간에 탁월한 시간 계획표는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한 주면 한 주, 기간에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좋은 시간 계획표에는 업무, 목표, 필요행동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주요 목록란이 있고 이 주요 목록이 시간 계획 시스템의 핵심이다. 여기에서 월별, 주별, 일별 업무 할당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달력인데 이것을 활용하면 시간을 조직화하고 몇 달 앞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사용하면 주요 목록의 업무를 해당 날짜에 정확하게 할당할 수 있다. 다음은 메일의 목록이다. 이 일별 목록은 개별 목록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어떤 이는 이를 실천사항이라고 부르고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일별 목록을 오늘의 행동이라고 표현했다.